이런 사람은 웃고 있어도 절대 믿지 마세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모든 웃음이 진심인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세상에는 웃음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 미소를 짓고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 밝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웃음에 속으면 나중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의 웃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웃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선의로 미소 짓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심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진짜 좋은 사람과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몇 가지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미묘한 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들을 말이에요. 오늘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험담에는 신나고 칭찬에는 어색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다른 사람 험담을 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생생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소리도 커지고 표정도 활기차지고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말해요. 너 걔가 뭐 했는지 알아? 정말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어색한 상황, 부족한 점들을 정말 재미있게 포장해서 들려주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갑자기 어색해져요. 응 그래, 좋은 사람이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대답하거나 아예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칭찬하는 말에는 전혀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심각한 건 칭찬을 하면서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섞어서 하는 경우예요. 그 사람 착하긴 한데 좀 순진한 면이 있어. 능력은 있는데 좀 자기 주장이 강해. 이런 식으로 칭찬인 듯 비판인 듯한 애매한 말들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에서 쾌감을 느껴요.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칭찬받는 건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면 언젠가는 당신도 그들의 험담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심보다는 계산이 먼저인 사람들이니까요. 둘째, 부탁할 때와 거절당했을 때가 180도 다른 사람들.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평소에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던 사람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 보는 거죠. 부탁할 때는 정말 천사 같아요. 미안한데 혹시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말 겸손하고 간절하게 부탁해요. 웃는 얼굴로, 다정한 목소리로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죠. 하지만 거절하는 순간 표정이 확 바뀌어요. 미소는 사라지고 목소리는 차가워지고 시선도 피하게 되죠. 아, 그래. 알았어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차가운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하는 모습을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겠네.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비꼬는 말을 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도움이 안 되거나 거절당하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거래적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거죠. 셋째, 약점을 유머로 포장하는 교묘한 공격자들. 야, 너 또 늦었네? 원래 시간 개념이 없지?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장난스럽게 친근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계산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이나 콤플렉스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머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계속 건드리는 거죠. 장난이야, 장난, 농담인데 왜 그래? 이런 말로 자신을 방어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계속 상처를 주는 거예요.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고 넘어가자니 속이 상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요. 더 교묘한 건 이런 말을 할 때 정말 친근한 표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런 것도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친한 사이라는 느낌을 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우월감이 숨어 있어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기보다는 보완해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설령 농담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할 거거든요. 넷째, 모든 대화가 경쟁이 되는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한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라고 말하면 나는 벌써 3년째 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어제 영화 봤는데 재밌더라라고 하면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영화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식이에요. 당신이 뭔가 좋은 경험이나 성취를 말하면 항상 그것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죠. 더 심한 경우에는 당신의 고민이나 어려움마저도 경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묘하게 기분이 나빠져요. 공감을 받고 싶었는데 경쟁을 당했고,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자랑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 드는 거죠.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했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이기거나 더 나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당신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줄 거예요. 비교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응원해주는 게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니까요. 다섯째,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카멜레온들.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상대에 맞춰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윗사람 앞에서는 정말 공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요. 고개를 숙이고 존댓말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를 연발하면서 완벽한 모범생의 모습을 연출하죠. 하지만 같은 급의 사람이나 아랫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반말을 하고 명령조로 말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특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상냥해져요. 웃는 얼굴로 다가와서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제공해주죠.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관심을 끊어버려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행동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란 원래 그런 거야.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해요. 이런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그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들의 진짜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좋은 사람은 웃는 얼굴보다는 일관된 마음을 보여줘요. 첫째, 누구에게나 비슷한 태도를 보여요. 상대방의 지위나 자신에게 미칠 이익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유지하죠. 둘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요. 질투하거나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기뻐하고 응원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부탁을 거절당해도 이해해줘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고 거절당했다고 해서 관계를 끊지 않아요. 넷째, 약점을 건드리기보다는 장점을 발견해줘요. 상대방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죠. 다섯째, 일관성이 있어요.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표정보다 행동을 보세요. 웃는 얼굴에 속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지, 진심으로 당신을 배려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심은 필요해요.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반대로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웃고 있다고 모두가 진심인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표정보다는 행동을, 말보다는 일관성을 봐야 해요. 그래야 진짜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라요.